아침인데 뭘 할까 하고 일어나서 보다가 예전에 이제 라이트코인 했었고 그 밑에 있는 뭐 체인링크 이런 것도 유명했었는데 이제 제가 한때 그저 포스코인이나 프로 오브 스테이크나 아니면은 디파이 같은 것도 일단 믿고 걸으라고 했죠. 스텔라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게 되고 알고랜드 이런 코스모스 알고랜드 이런 거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코스모스 이런 거. 모네로 이더링 크래식도 따로 시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부분 갖다 설명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불러니까 아이콘이 이제 그린으로 바뀌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예전에 이제 5, 6년 전에 얘네들 색깔 바꿀 거다 이러고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비트코인 아이콘 모양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바뀐 적이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 ABC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뀌었죠. 그래서 잠깐 해시넷에서 이렇게 갖고 요거를 또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아이콘인데 이런 건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해시넷을 클릭해 봤더니 역시나 지금 이제 불법이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으로도 바꾸지도 않았네. 얘는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 2017년 8월 1일 기준 비트코인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리게 세그윗을 계기로 우지한 사장이 이끄는 비트메인 그리고 바이아비티스 그 당시에 이제 채굴업체들이 이제 나온 건데요. 비트코인 캐시라고 쓰고 원래는 BCC였어요.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이제 BTC였고 2017년에 2013년에 이제 일단 노드와 체인 분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원래 BCC로다가 자기들 이제 원래 비트코인 프로젝트 오리지널 이름 BCC였는데 비트커넥트가 이제 네이밍 센스에 대한 라이센스의 특허권을 갖다가 먼저 겐세이지를 하면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해서 BCH로 어거지로 고쳐야 했던 그런 중간에 잡질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런 거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BTC고요. BTC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BCC로 분리를 한 거죠. 오리지널 네임이 BCC. 근데 BCC라는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해서 BCH로다 이름을 바꾼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BTC 안에 이제 프로젝트 안에 이제 노드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었던 이제 사카시하고요, 우지안하고요, 로저버. 얘네 우지안하고 로저버 이런 애들은 이제 홍보와 관련된 이제 채굴업체 홍보와 관련된 애들이었는데요. 홍보와 관련된 이런 애들을 떨거지들을 데리고 이제 사카시 나카모토가 팀을 이제 오리지널 팀을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왜냐면은 이쪽 BTC 팀 쪽에는 일단 블록스트림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블록스트림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 그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서 BTC를 사실상 점거를 해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세그윗의 이유고요. 세그윗이랑 뭐 별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으로 다 쉽게 말해서 옆에다가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이렇게 갓길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 도로 확장했으니까 이거 됐다 라고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세그윗 그 확장인데요. 도로를 확장한 거죠. 고속도로를.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냐 한 건데 2차선을 확장한 거죠. BTC는 어떻게든지 세그윗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채굴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그 중국의 특징이 있죠.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못하죠. 좀 뭐 어차피 그 심오한 그런 중국 사상의 그런 철학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동력해서 공장에서 이제 일해갖고
채굴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잘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죠. 엄청 취약하죠. 다른 쪽에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원래 중국 산업이 약간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여전히 드러나요. BTC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로 다 충돌을 하게 되었고 도로를 확장한다, 독점을 확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그윗이라는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개발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팀을 이제 옮겨가요. 그게 이제 2013년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끝을 본 적이 있었다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2013년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게 돼요. 비트코인이 한번 영원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잊으니까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게 2013년이에요. 이게 세그윗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돼 있던 2017년이죠. 2017년에 비트코인 캐시와 BTC가 이제 갈라서게 되면서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노드블리는 일단 2013년에 끝난 상태였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코인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건지 그런 가시적인 모습을 공개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게 2017년이었고요. 일단 2013년에 이제 파국은 이제 야 이씨 우리 갈라서 빡쳐 개빡쳐 해갖고 니네 이제 확 그냥 담가버린다 해갖고 완전히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갖고 그때 2013년에 이미 일어났던 이벤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카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채굴 업체가 중국에 있는 채굴 업체 다른 채굴 업체들 훨씬 규모가 큰 업체들은 이 BTC 쪽 중국이 완전히 컨트롤하는 쪽 이쪽에 남고요. 이제 로저버라든지 아니면 우지안 같은 이런 로저버는 얘는 뭐 하는 놈인지 얘는 원래 격투기 선수인데 그냥 입만 살아갖고 그냥 비트코인 캐시하고 어쩌고저쩌고 투자자 초기 투자자 어쩌고저쩌고 정신 나간 놈 또 머리 뇌가 근육으로 되어 있는 놈인가 이런 여튼 이쪽으로다가 붙었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게 누가 오리지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얘네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더 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갖고 이 자기 이제 우지안 같은 게 자기 조국을 버리고 건전하죠. 일단 이쪽으로 다 붙은 거였고 얘는 뭐 로저버는 어차피 뭐 얘는 원래 국적이 어디였더라? 남미인가? 또 뭐 삼바 축제 나가지. 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이다. 저희 말이 이상하죠.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이다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거죠. BTC의 하드포크가 BTC의 하드포크가 BCC가 아니라요. BCC의 하드포크가 BTC였어요. 거꾸로. 자, 이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하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비트코인이고요. 오리지널. 글씨 잘 썼다. 오리지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게 BCC였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죠. 거기에서 이제 하드포크 된 게 BTC예요. 하드포크를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8메가로 이제 저기 한다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32메가까지 완성이 돼 있죠.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채굴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BTC하고 BCC, 비트코인 캐시가 분리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코인에 대한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던 이 국적 관련, 특정 국가가 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특정 국가는 이제 저쪽이죠, 짜장면들이죠. 그쪽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점거를 하려고 하는 과도한 합의를 깨고, 원래 BTC 그 비트코인 프로젝트는 이제 노국적으로 해서 이제 다국적으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야 우리 서로 잘해보자, 우리 미래에 한번 이런 개발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제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자기들이 100% 컨트롤을 원하고 미국을 킥아웃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내부의 이제 채굴이라는 하드 파워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트메인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업체들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 오리지널 비트메인이나 중국 채굴업자들의 그 오리지널 그 소유권은 이제 잔커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 저 갖고 있었고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실업자 돼갖고 뭐 이상한 조그마한 기업 만들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히스토리 자세히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미디어의 공개가 거의 대부분 되지 않은 부분. 그 당시에 이제 BTC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BTC는요 이제 해시 레이트를 높여서 이제 홍보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 다음에 그 채굴 수익당 가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나는 그런 회사니까요. 자,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제 완벽하게 버려진,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누구도 업그레이드가 되지도 않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완벽하게 버려진 프로젝트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말했듯이 이런 이벤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BSV로 이제 코인이 이제 한 번 더 나왔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카시 나카모토만 이동을 하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어차피 지들 욕심만 있고, 얘는 뭐 어차피 사기꾼이고, 얘는 뭐 채굴업체인데 얘네들 채굴업체 이익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왜냐면은 이제 속도적인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됐죠. 그 속도적인 문제가 완전히 속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속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 더 이상 채굴 파워가 필요 없다 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굴에 의존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을 내는 이런 트랜잭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블록 보상으로다가 수익을 내고 있었던 BTC나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수익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다가 이제 가니까 BTC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이제 해시레이트를 올리고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해서 이제 사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전혀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가격만 비싸게 포장을 해서 야 우리 게 최고야 라고 해서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이제 사카시 나카모토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 문제가 해결됐고 채굴 파워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예 채굴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채굴 파워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0.1 이하의 채굴 파워만 필요하도록 채굴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 개선이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중국 채굴 업체 그 파워로부터 파워 게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중국 채굴 업체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알맹이만 빠져나온 거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제 채굴에 대한 해시 파워가 거의 없게 오직 이제 저번에 일단 아마 믿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40으로 해놓고 특정 거기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죠.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이 가능하도록까지 업그레이드를 돼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 채굴업자들의 아주 사악한 그 잡질이라고 해야 되나? 남의 기술 도둑질 한 다음에 그거를 100%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 진짜 도덕적으로 진짜 비난받아야 돼. 이 BTC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BCC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이 중국 중앙정부 영향력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잡지를 한 거예요. 오죽했어 한 번 더 하드포크를 해서 저기를 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채굴 파워로부터 이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를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지금 한 천만 배 이상의 전력으로다가 뭐 억만 배 이상의 전력으로다가 BCC는 계속 채굴이 되고 있죠. 현재도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안에 알맹이가 없는데 알맹이는 이제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간 거고요.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든지 한 이익에 붙어서 이익을 내려고 이제 지들 몸값을 높이려고 이제 조인을 해봤다가 실질적으로는 얘들도 이제 지들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서로 비난하고 이런 관계로다가 갔던 거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 프로젝트는 일단은 2013년 이 노드 분리를 하기로 이제 파국이 나면서 그때는 이제 BCC였죠. BCH가 아닌데 그때 BCC였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이제 BCC였는데 이 BCC였을 때는 참 희망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다국적이었죠. 이제 사카시 나카모토하고 이 중국에 있는 채굴업자들하고의 관계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단지 이제 중국에 있는 중앙정부라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분리가 됐을 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제 채굴해서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채굴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우지한이 사람도 홍보에 관한 부분만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이런 엠파이어 어택, 시스의 이제 어택 같은 뒤에 있는 점유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위험하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죠. 자, 현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블록 사이즈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쪽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블록 사이즈에서 이제 더 이상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없고요. 트랜잭션도 이건 거의 뭐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트랜잭션도 지금 오리지널 비트코인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이제 비트코인 캐시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버려진 이제 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또 내가 뭐 어느 놈인데 그런 걸 주장을 해. 일단 한때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서서히 내려가면서 알아서 버려지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관리를 안 하는 어떻게 비트코인 캐시는 관리를 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비트코인 ABC라는 팀 자체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팀이나 재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전혀 없어 갖고 저기 되는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미 버려진 껍데기예요. 한때 이제 중국의 힘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만들었던 1차 탈피 같은 개념이었죠. 비트코인 캐시. 또 많이 엄청나게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저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채굴 업체들을 어떻게 엄청나게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또 생각나면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이바이.